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36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상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의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기술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시장이 거의 하나의 하락 파동으로 쭉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 하락 파동을 끝냈다라는 게 어제 상승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하면서 하락 둔화의 의미가 아닌 이제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본격적인 탄력적인 반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신호가 등장한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분위기는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빠졌던 그 하락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는 일단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나스닥 제외하고 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하나 이거는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일단 이건 단기적인 반등,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따라서 이제 그에 맞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제 당장 그럼 내일부터 또 시장이 꺾일 거냐, 이제 하루 반등했으니까 반등이 바로 끝이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러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또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지 그런 위주로 해서 시장을 또 면밀하게 지켜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기술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에 발표된 지표는 사실 시장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시장에는 굉장한 악재가 등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판 페이롤스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17만이 예상치였는데 33만이 나왔죠. 예상치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좋은 값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미국 경제는 좋다, 그렇게 되면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금리가 또 치솟고 증시가 빠지는 게 맞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증시의 상승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여길 봐라, 여기 에버리지 아월리 어닝스가 줄어들었고 또 여기 실업률이 찔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증시의 호재로 작용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논판 페이롤스고요. 논판 페이롤스가 33만 6천, 예상치 2배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이건 고용시장이 좋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불안할지 몰라도 지금은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 거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자극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 투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고, 에버리지 아월리 어닝이 어쩌고 실업률이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나온 지표는 미국은 튼튼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어떤 다른 설명을 갖다 붙이기는 좀 무리일 것 같다. 그냥 받아들이자.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 마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기적인 이유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사실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던 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많이 빠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밤에 또 고용지표가 또 시장에 안 좋게 나와서 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괜찮게 나오나, 어쨌든 이 시장은 일단 분명히 단기적으로 낙폭 혹은 몇 주간 많이 빠진 건 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제 반등의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9월 중순부터 해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나스닥은 적게 빠졌지만 하여튼 9월 중순부터 해서 몇 주간 많이 빠졌어요. 몇 주간 많이 빠졌고, 또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특히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날 섬뜩했었죠. 우리 추석 끝나고 연휴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폭락하는 등 분위기 섬뜩하지 않았습니까? 주 초반에 어떤 폭락까지 봤단 말이죠. 엄청난 변동성 확대까지 봤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까지 몇 주간 빠지고 이번 주 초반에 변동성 확대까지 봤으면 사실상 거기가 이제 단기 바닥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엔 딱 그게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 그게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요. 그 미국 증시나 뭐 아시아 증시나 뭐 하여튼 전 세계 증시 대부분 다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죠? 어제 지표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매도세만 보였지. 다만 공격적인 매도세가 사라져서 더 이상 저점을 잘 낮추지만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분명히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세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시장은 어떤 하락, 어떤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긴축 우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번 주 어젯밤에 발표된 그 고용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좀 미리 굉장히 하고 있었고요.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죠. 현실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패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제 생각엔 지표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패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어땠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달러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증시는 급락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 직전에요. 이때 이제 패닉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패닉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다? 오히려 이 패닉이 바닥을 만들었다.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젯밤에 그 고용지표에 대한 그런 반응, 고용지표의 등장과 그 이후의 반응까지 진짜 굉장히 공부할 것이 많은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들을 그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린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울 게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그죠?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기대한 방향대로 가지 않았다. 모두의 뒤통수를 후리는 굉장한 시장의 그런 하여튼 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어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뭐 시장의 급락, 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를 끝내는 거는 악재다. 그죠?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끝내는 거는 호재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을 끝낸 게 결과적으로 악재가 시장의 하락을 끝낸 그런 사례다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흥미로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분명히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고용 시장이 튼튼했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 이제 시장 보면서 이제 제가 뭐 들었던 생각 또 기술적 분석 조금 좀 자세히 해볼 건데요. 사실 그 어젯밤에 그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할 거였으면 결과적으로 여기 직전 저점을 붕괴시켰었어야 됐습니다. 시작부터 미국 증시 개장하자마자부터 이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시작을 했었어야 어젯밤에 급락폭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그 지표 발표되고 나서 처음에 30분 정도 빠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가 빠져봐야 S&P입니다. 이거 지가 빠져봐야 여기 전저점을 붕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해준 거고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자리 이 부근에도 안 갔어요. 이때 저점 부근에도 안 갔습니다. 그냥 가뿐하게 눌렸다가 올라간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애플 보고 있었는데요. 애플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젯밤 여러분들 다들 아마 애플 보셨을 텐데 애플이 안 빠졌어요. 장 초반에도. 애플이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이 전일 양봉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시작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런 악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어제 양봉을 결과적으로 계속 지켰습니다. 애플이 안 빠지는데 미국 증시가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계속 올라갔죠, 오히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또 그리고 지표 발표되고 나서 제가 봤던 것들 중에 이거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래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중요한 건 장중에 계속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빠지고 싶었으면 장중에 계속 올랐어야죠. 그죠? 근데 이게 장 초반에 그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한번 팍 치솟고 나서 그 뒤로 더 이상 상승이 제한되더라고요. 더 이상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증시가 또 오르더라. 이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금리의 반응들을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마감을 한 거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분명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지난번 직전 고점을 뭐 살짝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하여튼 분명히 금리는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그 고용 지표들은 좀 일단 증시에 안 좋은 방향으로 등장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는 투기적인 요인으로 상승을 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은 그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25bp 올려야 된다.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약 27%로 이 전날에 비해서 7%가량 더 올라서 마감을 했죠. 이런 점이 2년물 금리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하여튼 금리도 계속해서 애매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것도 지금 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기에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런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쨌든 어젯밤에 이제 제가 지표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금리가 확실히 상방이 좀 제한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10년물 국채 금리죠. 상방이 좀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게 어젯밤에 좀 느껴졌는데요. 금리가 어쨌든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만 제한된다라면 증시는 또 그 틈을 삐집고 또 올라올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보시면 어젯밤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상승을 좀 제한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쌍고점 가능성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은 상승 둔화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기간 조정 중이고요. 옆에서 이렇게 힘을 모으면서 잘 올라가려고 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이 둔화되면서 증시가 그 틈을 삐집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죠. 그죠? 실제로 증시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젯밤 그 지표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세는 분명히 계속 갈 거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분명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빨리 금리가 오버슈팅을 보이고 뭐 그래야 뭐 상승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어떤 엄청난 오버슈팅이나 그런 건 잘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약한 매수세만 하긴 했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의지만 하긴 했지, 이게 엄청난 뭐 오버슈팅을 보이고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차분히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4.9에서 5% 여기 어디가 이제 이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던 이런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등장한 지표는 분명히 시장의 증시의 악재이긴 하나, 다만 이제 지금까지 해먹었던 이런 추세들이 워낙 좀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 때문에 일단 당분간 좀 움직임은 좀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 증시는 반등을 하거나 일단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달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는 이제 좀 가격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많이 달렸고요. 달러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달렸고, 또 그리고 107 부근이 워낙 무거운 저항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좀 가격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시면 어떤 중요한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를 살짝씩 붕괴시키고 있고, 레벨 다운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달러의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연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도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증시의 우호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비록 재료 자체는 악재가 등장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과하게 해먹었던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돌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가 조정이 나오면서 원자재들의 상승은 또 가속이 좀 약간 탄력이 좀 붙을 수 있겠죠. 국제유가 그래서 뭐 조금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반등이고, 이건 뭐 이미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하락으로 전환된 도중에 일단 뭐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천연가스 레벨업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멋지게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 힘을 몇 개월 동안 잘 모아왔기 때문에 또 긴 상승 추세가 또 시작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달러가 많이 떨어지니까 뭐 구리, 뭐 금값 이런 것들 다 같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이죠, 아직까지는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는 저기 천연가스인 거고요. 이 하락 중에 반등, 그죠? 뭐 골드, 뭐 구리, 뭐 국제유가 이런 것들은 일단 하락 중 반등이 일단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움직임은 분명히 좀 논리적으로는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나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이 문제예요. 나스닥이.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고점이 낮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무리가 없지만은 나스닥은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이번에 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여기 전저점 자리를 지키면서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여기 지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반등의 목표치가 어디냐? 최소한 이 전고점, 뭐 직전 고점 혹은 뭐 전고점까지도 열렸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정도까지 열렸다고 일단 목표치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여기서 그 나스닥의 지금 역할은 어떤 세계 증시의 대장인데 얘가 여기서 전고점 높이면서 또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세계 증시도 또다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여튼 나스닥 우리 분위기 메이커로서 잘 봐야 되는데 분위기 메이커가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일단 올라오기로 마음은 먹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보면은 뭐 일단 다 본 것 같아요. 다 이야기 드렸고요. 유럽 증시도 그렇죠.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이제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면서 유럽 증시도 이 지난번 여기 이런 양봉 이런 저항들 돌파한 척하면서 탄력적인 반등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이미 전환된 친구들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이죠. 어떤 지난번 직전 고점 뭐 이런 자리들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런 저점을 낮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겠죠. 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일단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말씀을 좀 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 당연히 아마 월요일날 상승 출발할 예정일 겁니다. 아마 뭐 상승 출발하겠죠, 그죠?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그런 분위기를 미국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코스피도 사실 지난 3거래일 동안 320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지지력을 만들었으니까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코스피가 탄력적인 반등을 하려면 최소한 이날의 음봉 10월 4일 폭락했던 이 음봉의 시가 325 정도는 돌파 한착을 해줘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좀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지난번에 워낙 많이 눌렸기 때문에 하락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반등을 할 때도 제법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어디까지 올라올 거야, 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선을 긋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건 제 생각에 일단 별로 뭐 좋지는 뭐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별로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다가 어디까지 반등이 올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편안하게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둔화가 된다. 어디를 못 넘어가네? 그럼 조심스럽게 와서 또 한 숟가락 얹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가 저항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뭘 하고 지금 뭐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 거는 제 생각에 뭐 그렇게 일단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 차원에서 해보는 건 좋겠죠. 그죠? 여기가 저항이고 어디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미리 좀 파악해 놓는 건 좋으나 이 정도로 그냥 여기쯤에서 여기에 저항이 있구나 정도를 파악해 놓는 정도에서 그냥 끝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항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락을 할지 그 자리를 또 돌파 안착할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잘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아요.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었죠, 그죠? 하여튼 이 투자의 어려움, 뭐 투자의 재미 이런 거를 진짜 재미있게 느끼게 해준 그런 좋은 사례가 어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재가 오히려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재미난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악재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좀 어두워진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어제의 그런 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게 바뀐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조금씩 누적이 돼서
나중에 고점을 또 낮추는 뭐 그런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이제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번 주 초에 굉장히 투기적으로 움직였던 화요일, 수요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 생각엔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